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귀중한 손님 모시고 위험한 초대석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MBC 법조반장 할 때 즉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맡으셨던 강신업 변호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지금부터 아주 여러분 초대해 주신 이 자리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쨌든 마칠 때까지 재미있게 한번 방송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아까도 좀 저희하고도 이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이 건희사랑 회장님 얘기를 너무 많이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셨습니다만 예. 그래도 또 어찌 됐건 또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또 초기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네. 또 아무래도 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온갖 그 선거 때 뭐 네. 줄리 논란도 있었고 네. 뭐 온갖 음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제일 맞서서 싸우셨기 때문에 네. 또 이 또 건희사랑 회장 그 직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를 응원하는 그런 어떤 페이스북 팬클럽을 만들었던 거죠. 네. 그 이름이 건희사랑 또는 희사모라고 부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름대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또 응원을 했었고 또 글도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던 중에 아시다시피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이제 음해를 네. 받고 또 마타도를 당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그 페이스북 팬클럽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네. 그것만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제 하나의 네. 그냥 그 섬처럼 네. 제가 이렇게 갇힌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그 열린 공감 TV에서 뭐죠 이상한 할아버지 한 명 나와가지고 그렇죠. 뭐 줄리를 만났다. 뭐 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경찰 조사를 그 할아버지가 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전히 나는 분명히 김건희 여사를 줄리로 만났다. 뭐 이런 좀 황당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선거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돌이켜보면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향한 그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격 살인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노인분이 뭐 30년 전인지 뭐 40년 전인지 네. 어디서 봤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마저도 사실은 어떤 공작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가사 뭐 공작이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근거 없는 어떤 일개인의 말을 믿어가지고 그것을 퍼뜨리고 또 언론이 받아쓰고 이렇게 되면서 재확산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어쩌면 그런 것들을 막아보고자 온몸으로 저항한 것이 어떻게 보면 건희사랑이고 저 역할이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이재명에 대항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싸우셨는데 네. 왜 윤석열 팬클럽을 직접 만드셔도 되는데 윤석열 팬클럽이 아닌 김건희 팬클럽을 특별히 만드신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 말씀을 드리면요. 윤석열 팬클럽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당연하죠. 본인이 이제 대통령 후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는 공격만 당했지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는 이런 팬클럽이라든지 그런 어떤 조직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없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김건희 여사가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하고 마녀 사냥을 당하고 흑화되다 보니까 감히 김건희 여사를 옹호할 엄두를 못 낸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많은 어떤 그런 조직이 있었지만 네. 단체가 있었지만 김건희 여사는 없었다. 그런데 필요는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여성 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뭐 이 팬클럽 창단을 뭐 김건희 여사의 요청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인터뷰가 있었다가 또 그게 뭐 삭제됐고 뭐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삭제 그 뭐 과정이 무슨 뭐 이유가 좀 네,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그 오보였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삭제를 조선 쪽에서 했던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만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하나 생각. 그리고 또 공격을 당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자유와 인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어떤 뭐 요청이 있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혹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 이분들과는 뭐 이전에도 한번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눴거나 이런 좀 그런 접촉점이 좀 있었습니까? 어떤 사이였습니까? 그 전에 뭐 여러 번 그 이미 나온 얘기지만 그 전에 이제
장애인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이제 알게 됐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주 만나거나 또는 뭐 자주 연락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장애인 봉사단체라고 하는 것이 그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어떤 역할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또 그렇게 뭐 밀접하게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었고 다만 이제 검찰총장 하시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하고 이때 제가 이제 방송에 많이 출연도 하고 있었고 글도 많이 쓰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많이 응원해 드렸죠. 다음 질문은 원래 네. 저 변호사님께서 좀 빼달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질문을 할게요. 사실 그 유명한 그 서울의 소리에서 그 폭로했던 내용 중에 그 7시간 통화 중에 저희 입장에선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김건희 여사가 가세연 그 기생충 새끼들이라고 했던 그 발언인데 혹시 그 이후에라든지 뭐 혹시 김건희 여사님이나 뭐 그 주변 통해서 요 반응 관련해서 좀 뭐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거를 사실 뭐 그 서울에서 이렇게 방송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사실은. 예, 그리고 그 어떻게 그런 경위와 과정 속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네. 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쪽에 좀 비율을 좀 맞추려고 네. 뭐냐면 이 가세연이 원래 이제 보수 쪽으로 네.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쪽도 반대 아닙니까? 네. 그 반대니까 그쪽에 좀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쪽도 좀 이렇게 끌어오려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또 립 서비스를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뭐 생각하기로는 가세연에서 뭐 이준석을 주저앉히고 네.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아마 그런 점은 고마워하고 계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그 또 최근에 아주 네. 재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네. 텔레그램 문자가 아주 화제가 됐는데 글쎄 말입니다. 참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솔직한 이 문자 내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 이준석이가 어떻게 윤석열 후보 그 당시 네. 후보를 괴롭혔는지를 보면요. 뭐 비빔밥이 완성됐다. 그런데 윤석열은 당근이다. 근데 나는 당근을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네. 1차론 처음에 도망갈 때 말이죠. 두 번째 도망갈 때는 무언을 빈다. 뭐 네. 그러면서 하여튼 몇 가지만 지금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수없이 많은 어록을 남기면서 네.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죠. 네. 그때 만들어진 그 이름이 또 윤핵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만드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좌파한테 계속해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비판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준석 당대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했던 그 전체를 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다가 권성동 당대표이면서 원내대표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그 일단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물론 뭐 그거 정도는 저는 그보다 더 센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내부 총질 그 정도는 뭐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겁니다. 좌파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우파,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쪽에서는 그건 하나 해프닝 정도로 보면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이준석 때문에 저희가 이게 윤핵관이라는 말이 마치 되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쌓였는데 그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건 말도 못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윤핵관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찍혀버린 그렇습니다. 그 의원의 말을 저희가 좀 직접 들은 내용에 따르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지금 당시에 이제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인데 지금 이준석과 하태경 눈치 보느라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소통을 못하고 있다. 네. 그럼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불통의 대통령을 바로 이제 그 이준석과 그 일당들이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하태경이라든지 몇몇 그 일파들은 이준석 편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이준석은 계속해서 지금도 뭐 울릉도 가서 분탕질하고 뭐 진도 가서 네 박자 부르고 뭐 무조건 부르고 그러면서 계속 분탕질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하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뭔가 거기에서 알려지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불편한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당 전체의 소통이라든지 원활한 소통을 말하는 겁니다. 네. 이런 것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당대표고 또 아직까지는 또 뭐 거기에 또 의원들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끝끝내 어쨌든 윤 대통령 이 5년 이 임기 동안 계속해서 뭔가 계속 턱턱 걸리고 뭔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삐걱거리고 이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 지금은 당대표죠. 네. 권한은 뭐 정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죠. 조기 전당대회 하자 이렇게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까 말하듯이 네. 이준석 눈치 보느냐고 네. 하태경 눈치 보느냐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눈치 보느냐. 아직 그래도 이준석이가 2030 그 세력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가정적 추정 네. 여기서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거기서 찍혀가지고 다음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한 말을 아니 뭐 심한 말도 아니고 해야 될 말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올바른 어떤 청년 문화를 형성하고 정치관을 정립하고 네. 그리고 거목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잡초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잡초를 뽑아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바로 이제 김성진 씨 참고인 대리인도 맡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바로 일로 넘어가면 네, 네, 네. 이제 그 아이카이스트 대표 네. 김성진 씨의 변호인이 이제 되셨어요. 네. 특별히 어떻게 보면 김성진 씨 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삼고초려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지지난주부터 네.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맡아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뭐 생각할 것점이 좀 있죠. 아무래도 또 그래서 좀 고민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차에 한 번만 어쨌든 그런 면회를 와달라, 접견을 와달라. 그럼 또 변호사는 사실은 이렇게 와달라고 하면은 가봐야 됩니다. 무슨 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접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동안 김성진 씨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참고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니고요. 네. 또 고소인이나 고발인도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3자가 고발한 걸 갖다가 가세연에서 이제 방송을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고발인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김성진 씨가 성접대를 이제 직접 접대했다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참고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공익적 참고인이다. 네. 자신은. 네. 그래서 내가 이 공익적이라는 말에 넘어갔습니다. 네. 제가 또 대한민국 공부사 했잖아요. 네, 네, 네. 공익적 참고인. 그런데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좋다.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참고인 대리인이죠. 정확히 말하면 네. 도와주게 된 거고 제가 맡은 것은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할 때 입회를 해서 네. 조언을 해주고 이런 어떤 그런 입회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언론과의 소통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그 주체인 경찰청과의 소통 연락 이런 것들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 수많은 좌파 매체, 특히 뭐 JTBC 같은 매체들은 일부러 이걸 의도적으로 이제 윤심이 결국 이준석 타도를 하는 또 하나의 그 증명을 하나를 해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엮으려고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네. 저도 뭐 막 엮지 않습니까? 제가 뭐 누가 시켜가지고 뭘 네. 했다 뭐 네. 등등 엮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듯이 네. 제가 가보니까 그야말로 고발인이 있었고 가세연에서 방송을 했고 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 관련된 사람이 김성진이니까 김성진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네. 김성진 말고도 장땡땡이라든지 네, 네. 수행원이라든지 그렇죠. 뭐 비서라든지 뭐 흰 블라우스에 까만 치마라든지 다 조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뭐 윤핵관하고 그 윤 대통령이 서로 짜가지고 뭐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것이다. 네. 참 정말로 네. 소설을 써도 네. 이건 뭐 완전히 뭐 추장전 저리 가라고 네. 뭐 홍길동전 저리 가라는데 전혀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 생활을 한 게 몇 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몇 달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에 정치인들의 도움이 참 어떤 면에서는 되게 절실하다고 절실하죠, 봐요. 절실하다고 보이는데 예. 자꾸 이 이준석과 그 일당이 어떻게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인 자문을 받고 소통을 받는 그 창구를 자꾸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돼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주기가 후보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후보 때도 원래 이제 이준석이는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난 지구를 떠나겠다고 네. 했던 사람이에요. 뭐 지구를 떠야지. 우리가 뭐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준석의 그 행태는 뭐 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네.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분개했었죠. 그 당시 문재인은 많은 정치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쳤단 말이죠. 네.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니까
그 힘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0% 지지율이다 이걸 가지고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네. 이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을 비롯해서 이쪽은 하여튼 붕붕 치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민주당에서 계속 요 어떤 트집을 잡고 들어오고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어쨌든 간에 뭐 그대로 믿지는 않지만 네. 떨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또 이제 의외로 되게 강경 노선을 잘 이번에 펼치신 것 같은데 대우조선해양 그 파업 사태 때도 네. 뭐 강경한 입장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노조 쪽이 많이 꼬리를 내린 그런 네. 모습도 있었고요. 최근에 또 이제 경찰관들의 또 항명 사태가 네. 있었죠. 네. 이 사태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진 자산, 이거는 그래도 법과 원칙, 네. 원칙주의자, 네. 그건 굉장히 큰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제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조선 하청업체 파업을 53일 만에 결국 타결을 졌죠. 좋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총경회의라든지 경찰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말이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네. 이 무단으로 좀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핵책 이런 것들을 원칙을 가지고 또 막아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일단의 정치 경찰들이 말이죠. 이런 모습은 역시 윤석열한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건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이 국정을 운영해 주십사. 그러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 강신업 변호사님 정말 고마운 분이니까 제가 좀 홍보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또 MBC 법조반장을 할 때만 해도 네. 제 MBC가 또 한참 민주노총 노조랑 이제 저희 MBC 노조가 그렇죠. 막 철저하게 싸우고 있을 때라서 저희가 또 그 약간 법조인 분들 인터뷰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좀 왠지 우리가 민주노총 노조가 네. 아니니까 그런데도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이나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네. 정말 고마운 분들이 저희 취재 많이 좀 도와주시고 해서 정말 제가 마음적으로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너무 고마운 네. 분인데 지금 유튜브 채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네. 미력합니다만 이제 1인 유튜브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을 알리는 거, 네. 홍보하는 거. 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도 또 이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어떤 유튜브를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열심히 했는데요. 네. D365, D364, D363 이렇게 하면서 매일같이 D를 달아가면서 네, 네, 네. 하루에 한 번씩 꼭 방송을 했습니다. 네. 한 번도 안 빠졌을 겁니다. 네, 거의. 네. 그래서 그야말로 3월 9일 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날 3월 10일 날 축하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네. 이제 아주 기진맥진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방송을 못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해야 되겠다. 네. 또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를 갖다 알려야지. 이거 뭐 지금 완전히 제가 마녀가 됐어요. 네, 네, 제가 네, 네. 귀신이 됐어 차라리.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생방송으로 네, 네. 1시간씩 라이브를요? 라이브로 몇 시에 하실 예정? 10시에 합니다 지금. 밤 10시에요? 시작했습니다. 네, 예, 저희랑 그래서. 시간은 안 겹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네네. 가세현을 피하기 위해서 10시로 왔다. 그래서 이제 10시에 시작해서 네. 11시까지 네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 가세현 보시는 분들께서 네. 저 좀 이렇게 적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들어오셔서 네. 지금 15,500명입니다. 구독자가요? 구독자가. 네네. 그래서 만약에 늘어난다면 가세현에서 다 오신 걸로. 또 실버 버튼은 만들어 드려야죠. 10만은. 그래서 10만 이 구독자. 실버까지만 좀 한번 네. 우리 가세현 구독자들이 네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시간이 안 겹치니까. 네네. 자, 뭐 이왕 뭐 말씀하신 김에 좀 난처한 질문 한 번만 네, 더 네, 할게요. 그러시죠. 네, 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이 김건희 여사와는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다.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의 뭐 남동생인가요? 뭐 오빠. 그분하고만 아는 사이다. 그러면서 뭐 별로 김건희 여사랑 아는 사이도 아닌데 아는 척한다. 뭐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공보이사까지 했고. 네네네. 저도 방송 아까 말했죠. 수천에 나갔고. 네네. 제가 그래서 그러면 뭐 모르는 척 아는 척해서 어디 갔습니까? 네. 제가 무슨 뭐 장관이라도 했습니까? 뭐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네네. 저는 사실은 그 오빠가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오빠가 있으시군요. 네. 오빠는 모릅니다. 네. 저하고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네네. 전화를 한 적도 없고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그 오빠하고 연락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봉사하다가 알게 됐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아는 게 맞고 네네. 그리고 연락을 한다면 김건희 여사랑 하지 오빠랑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낭설이고요. 네. 제가 그렇게 뭐 서푼짜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그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사진들이 네. 뭐 단독으로 보도되는 일들이 많아서 그 네. 사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귀신이 된 겁니다. 네네. 만화가 되고. 네. 물론 이제 사진을 받아서 올린 건 맞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던 거냐면 여사님이 활동을 좀 못하시고 또 이렇게 마녀사냥을 당하다 보니까 진면목이 알려져 있지 않고 오해를 당하고 그래서 여사님이 사실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탈한 일상을 누리시는 사람이고 네. 처음에 이제 그 경비견 네. 끌어안고 있는 이런 그렇죠. 사진. 그래서 이렇게 호소탈하고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 좀 알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사진을 갖다가 올린 건데 그게 그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줄을 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네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진 받은 게 장관보다 더 큰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 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네. 거예요. 이해하시죠 제 말을? 네네. 저는 그냥 저하고 여사님하고 찍은 사진도 아니에요. 네네. 여사님 사진이야. 네. 여사님이 일상생활 하시는 사진을 올림으로써 네. 국민들한테 여사님이 이렇게 소탈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리고 네. 그래서 여사님의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을 좀 풀어드리고 가깝게 해드리고 네. 이런 뜻으로 더군다나 이제 팬클럽을 하니까 네. 팬클럽 회장으로서 올린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그렇게 저를 질투하고 또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또 공격하고 이렇게 될 줄을 그때는 몰랐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전혀 그런 거 없이 이제 교류도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전부 다예요. 자,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 가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하여튼 아까 위험한 초대석이라고 하는데요. 와보니까 이렇게 또 편하게 대해주셔서 뭐 전혀 위험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규 언론 또 이제 공중파라고 하는 또 뭐 종편이라고 이런 데서는 듣고 싶은 얘기만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명의 기회를 잘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녀사냥 당하고 있고 흑화돼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사실은 글을 좀 강하게 쓰고 뭐 거칠게 쓴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은 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흑화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기회를 주면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좋았고요. 여러분 저를 좀 공격을 좀 이렇게 다운시켜 주시고요. 그럼 저도 더 이상 흑화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려면 김건희 여사도 또 활동도 하시고 또 힘을 받으셔야 이 국정 운영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게 사람들이 인간의 망각이 동물이라고 그동안 이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인격 살인들이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도 우리 강신업 변호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싸웠다라는 점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위험한 초대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